킵차크 족도,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의 직계 조상으로 간주되는 오우즈 족도, 모두 그 원주지는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 사이 이르티시 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또한 이르티시 강의 지류인 토벌강과 이심강 또한 흐르고 있어 인류 생존의 필수 자원인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유목생활에서도 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문명권에서 퇴출된 자들이 숨어 들어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것이 유목생활 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이었는지 몰라도 농경생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척박한 지역이었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하튼 떠밀리듯 그곳을 떠난 킵차크 쿠만족은 일부는 볼가강과 동강을 건너 흑해 연안 키예프루시 땅으로 흘러들어갔고 또 일부는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남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카프카스를 넘어 남하한 그들은 그곳에서 그루지아와 교류하며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건국한 아제르바이잔 공국은 훗날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민족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임에는 분명해 보이지만 현재 아제르바이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투르크어계인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후손으로 여겨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은 투르크계로 분류됩니다. 또한 카스피 연안 이란 땅에도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사는 곳은 이란의 넓은 땅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지만 수도 테헤란에서 멀지 않는 곳으로서 요충지라고도 볼 수 있는 곳에 수많은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란도 아리안족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 국가는 결코 아니며 여러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루시 다만 이란에 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이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과 같은 처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걱정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키예프 루시아 이웃에 살던 킵차크인들은 차츰 그곳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킵차크인들의 세력이 서서히 약해진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는 오해에서 오해로 보입니다. 그곳의 삶에 동화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서로 전쟁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상대방 한쪽의 세력이 약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듯합니다. 오히려 킵차크 쿠만족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키예프 루시보다는 하나 둘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투르크 동족들과 그들과 함께 북상하는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결국에는 동방의 깊은 구석에서 출발한 몽골족의 말받고 말에 짓밟히게 되는 운명을 겪게 되지만요. 다음에 그런 대한 교과서에서 펴낸 이희수저 터키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몽골의 침공은 약화된 킵차크의 와해에 결정타가 되었다. 1223년 제베와 수바타이를 사령관으로 하는 몽골 군대는 러시아와 함께 킵차크군을 패퇴시켰다. 징기스한의 손자 바투의 지휘 아래 킵차크 평원과 불가리아는 순식간에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1239년 돈강과 도네츠크 강변에서 킵차크 소왕 쾌텐의 군대가 몽골군에게 도탕당하자 일부 킵차크는 헝가리로 잠입했다. 또 다른 킵차크는 이틀 불가리아로 기주하여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불가르 방언 대신 킵차크 투르커를 전파하기도 했다. 인도로 남한 킵차크는 13세기 말 델리를 중심으로 투르크 노예 왕조의 건설에도 참여했다. 킵차크 평원에는 1256년경 몽골족에 의해 알툰 오르드국이 세워짐으로써 킵차크 평원에서의 킵차크인의 존재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알툰 오르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킵차크 한국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킵차크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나라를 잃은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킵차크 투르크로 분류될 수 있는 현존하는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곳곳에서 그들의 흔적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틀 불가리아의 킵차크 방언이 전파되었다는 앞서의 글이 힌트가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칼라칼팍스라는 자치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페체네크의 후예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킵차크 방언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는 킵차크인들의 질긴 생명력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나마 킵차크인들의 유입을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투르크 어족에게는 킵차크 어파가 하나의 하위 분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카자흐나 키르기스어나 타타르어 등이 이해에 속하는데 그곳의 사람들 중에 킵차크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적지 않은 킵차크인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세운 국가가 사라진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흔적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척 놀라운 일입니다. 킵차크 어파에 속하지는 않지만 헝가리에서도 킵차크 방언의 계통의 투르크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이집트 맘루크 왕조의 주도 세력이 킵차크인들이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